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여러분, 수학이 문제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그 영향으로 초등부터 이미 수학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아이가 가진 수학 약점이 너무 크게 보여 불안하실 거예요. 아이마다 가진 수학 약점은 조금씩 달라요. 약점 유형별 대처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 내 아이의 약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유형 1. 수학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 수학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지나칠 정도로 긴장감을 느끼며 아는 문제도 잘 풀지 못할 때가 많다. 연구에 의하면 수학 불안이 심한 사람의 경우 문제를 풀 때 사용 가능한 기억량이 훨씬 줄어들고 이 때문에 실수도 많아진다고 한다.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을 잘 집중해서 기억해야 하는데 수학 불안이 심한 아이들은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나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끼어들어 정작 문제를 풀 때 써야 할 기억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수학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다. 특히 점수를 몇 점 이상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수학 불안을 가장 크게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금해야 한다. 유형 2. 시험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아이. 점수가 들쭉날쭉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난이도 때문이다. 수학 시험은 다른 과목보다 난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학 실력이 뛰어난 최상위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중위권과 중상위권 아이들은 난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아이들은 평소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집을 하루에 한쪽 정도 꾸준히 풀면서 까다로운 응용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과 극복 방안을 터득해야 한다. 난이도만큼이나 수학의 다양한 영역도 점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초등수학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 해결 이렇게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아이는 연산에 강하고 또 다른 아이는 도형에 강하다. 틀린 문제가 어느 한 영역에 몰려 있다면 분명 그 아이는 그 영역이 약점인 것이다. 이런 단원은 특별히 더 신경 쓰고 관리해줘야 약점이 되지 않는다. 유형 3. 연산 실수를 꼭 하는 아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연산 실수로 틀렸을 때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한순간 숫자를 잘못 대입하거나 덧셈을 뺄셈으로 착각했을 뿐이다. 왜 틀렸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가 실수였다고 이야기한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일수록 검산을 하지 않는다.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검산을 절대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평소 문제를 풀 때 검산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습관 들이기 나름이다. 또 연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훈련해야 한다. 이것은 연산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실수를 현저하게 줄여주기도 한다. 특히 연산 실수가 잦은 아이들은 훈련할 때 속도보다 정확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유형 4.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 경우 이해력과 독해력의 부족을 의심해봐야 한다. 아무리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읽는다고 해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은 평소 책 읽기를 게을리한 탓이므로 책을 꾸준히 읽어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아이들은 답답할 정도로 모르는 문제를 붙잡고 있다. 그러다가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아는 문제도 미처 다 풀지 못한다. 이럴 때는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모르는 문제를 나중에 풀게 한다. 평소에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도 이 원칙대로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습관까지 들이면 집중력과 시간 활용 기술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 유형 5. 틀린 문제 또 틀리는 아이. 수학은 신기할 만큼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개념이나 원리를 모르는 건지, 연산의 실수인지 등을 살펴보고 원인을 찾아 다시 공부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를 채점하고 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한다. 시험 전에는 풀었던 문제집을 넘겨가며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다. 고학년이 되어 가면서는 오답 공책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들려드린 내용은 25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현직에 몸담으며 여러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 송재환 선생님의 저서 상위권 아이로 만드는 초이 완성 공부 법칙의 본문 중 일부입니다. 들으시면서 내 아이의 수학 약점 유형을 찾아보셨을까요? 수학을 가장 싫어하고 자신 없던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수학과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본 저는 소개된 내용에 깊은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틀린다면 왜 틀리는지, 불안해한다면 왜 불안해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외면한 채 더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는 지금의 초등수학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라면 대체 무슨 걱정이 필요할까요? 달리는 주변의 아이들 틈에서 고등까지 키워보니 수학은 정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중등, 고등에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내 아이의 약점과 구멍을 꼼꼼하고 차분하게 메워주는 것이 초등 시기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점을 절감하는 요즘이랍니다. 우리 아이의 수학 약점은 어떤 부분인지 댓글로 나누어 볼까요? 고민 상담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